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경칩도 지나고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겨울이 지나면 왠지 희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그리고 또 지역의 수건 사업도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충남의 오랜 수건 사업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의 강현수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의 한환규 상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산당진 고속도로와 관련된 저희 TJB의 8시 뉴스 리포트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서산 대산항의 물동량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2008년 9천여 개에서 지난해 8만 개를 넘어서면서 국내 31개 무역항 가운데 6번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산 산업단지에서 당진대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국도 29호선의 교통량도 연평균 10%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접근성은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6km, 여천단지가 15km에 불과한 반면 대산은 40km가 넘습니다. 입주업체들로선 그만큼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1석유화학단지는 울산이나 여천에 비하면 약 7배 정도의 그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그리고 물류 비용 문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산에서 당진 IC까지 23.4km의 고속도로 연장 사업은 2005년과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연겁 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나홀로 대응해서 이번엔 충청남도 당진시 대산 5사가 함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음으로 중앙정부한테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 주민, 서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한번 세게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올 상반기 예타 통과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이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세 번째 도전입니다. 충청남도와 해당 지자체 기업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네,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고 또 시급했으면 이렇게 지자체와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완섭 시장님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이 서산당진 이제 대산당진이 되겠죠. 예.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지금 저 리포트만 봐도 정말로 그렇게 급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얼마나 시급한 겁니까? 예, 저희가 리포트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한 10년간 이상을 이 사업에 대해서 참 몰두를 해왔습니다만은 예. 계속 경제성 논리로 인해서 번번이 고배를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차제에 TJB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대산항 주변에는 소위 대산 5사라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또 삼성토탈, 롯데 LG화학, 롯데케미컬, 그다음에 KCC 이렇게 5사가 있는데 연간 이 5사가 국세로 납부하는 세금만 하더라도 3조 7천억, 8천억 이렇게 됩니다. 2012년도 수치로 보면은 3조 7,748억 원의 국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우리 지방세 서산시에 떨어지는 이런 지방세는 불과 404억, 뭐 1.07% 이렇게 됩니다만은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또 3조 한 7천억에 약간 좀 미달되는 그런 국세를 납부를 했습니다만은 283억. 훨씬 더 떨어지죠. 0.77% 정도. 1%가 안 되는 그런 국세입니다. 네. 지방세입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아주 미약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로 인프라 구축, 고속도로 연결에 정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도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울산이나 이 여천에 비해서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이 거리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40km가 넘습니다. 평균 한 42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당진 IC로 들어갈 때까지가 한 40km, 서산 IC로 할 때 한 42km, 해미 IC로 하면 44km, 평균 한 42km 정도 되는데 이 울산에 비해서는 거의 뭐 7배 이렇게 거의 장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물류의 이동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이런 요인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충청권 유일의 국가관리 항만입니다. 대산항이. 이러한 그 대산항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물류 지형 변화, 이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서산 대산항의 이 물동량이 증가율이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 2007년도에 8,388 TU. 이 TU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20피트짜리 한 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8,388개였던 것이 지난해 말 통계로 보면은 81,678 TU. 이 정도로 그만큼 늘어나는데. 그만큼 이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업에 계신 분의 입장으로서는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한 이게 보틀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산 석유화학단지가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울산과 여천에 이어서 제3석유화학단지라고 이렇게 발돋움이 됐습니다만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은 지금 국도 29호와 38호 딱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38호는 아직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통행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기업으로는 그대로 물류 비용 증가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산 지금 저희들이 대산화학단지가 임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생산해서도 다시 대부분은 반 정도 수출하고 다시 내륙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감안한다 그러면 정말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소비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바로 나한테 물건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 원장님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연구도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미 시장님하고 상무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민 입장에서도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 있는데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 물동량이 지금 주변에 국도와 지방도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로 가야 될 대형 화물 트럭들이 지금 동네 국도와 지방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생활 불편이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도를 이 대형 화물 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또 주민 안전, 또 도로 파손 등의 이제 피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산항이 전국에 4에서 6위 정도의 큰 항구이고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항구인데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큰 항구 중에 고속도로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항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대규모 항구에. 유일한. 그렇죠. 전국의 큰 항구들 중에서 대부분 큰 항구는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기간 교통망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직접 전국으로 이제 운송들이 배송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대산항에는 철도도 들어와 있지 않고 또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10여 년 전부터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었고요. 자, 그렇게 조금 전에 우리 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대산공단에서 연간 국세로 납부하는 비용이 금액이 한 3조 7, 8천억 정도, 이 정도로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의 규모랄까요? 대상공단의 규모랄까요? 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다면 간략하게 그 대산공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988년도에 지금의 그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으로 입주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삼성토탈,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컬, KCC를 비롯한 5대 대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석유 비축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를 비롯한 총 한 70여 개의 그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전체 면적은 한 400만 평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고용 인구만 해도 약 한 4,500명. 예, 그러고 그 간접 우리 협력업체까지 하면 약 한 15,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5사를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도 전체 그 매출액이 약 44조 원 정도 됩니다. 국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조 8천억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벌써 지나온 지가 만 28년, 근 30년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석유화학단지가, 대선 석유화학단지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산업을 그 리더해 왔고 또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그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석유화학단지 하면은 뭐 울산, 여천, 뭐 광양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대산 쪽으로 옮겨온다면서요? 그만큼 규모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왜 지금 이 부분을 더 필요로 하게 됐느냐 하면 기간을 굳이 나눈다 그러면 한 2009년 정도로부터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2009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기업이 거의 2배, 3배 이상의 증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매출액을 현대오일뱅크 기준으로 본다면 2009년도에 약 11조 정도 되는 것이 지금 20조가 넘습니다. 삼성토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 기업들이 연관 산업의 기업들이 약 한 67개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울산 여천은 이미 포화 상태고 거의 성장 정체라고 한다면 대산 석유화학공단은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공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최근 들어서 증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래서 이 대산의 고속도로 건설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사랑의 이 물동량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7년 연속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 서산 대사랑이 2007년도에 컨테이너 항로 하나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물동량 8,388 TU. 그 정도에 출발했던 것이 지난해에 말 그대로 10배 가까이 81,678 TU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부산과 광양, 울산, 인천, 평택, 당진에 이어서 우리가 6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유류 화물 이게 이동량, 이 물동량은 위험물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31개 국가관리 항만 중에서 3위에 이렇게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동량 증가라든가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중국과의 국제역에서는 이제 취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국제역 터미널과 부두가 이렇게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여객과 이 물동량이 또다시 이제 더 또 상승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이 대산항에 이 접안이 되는 이런 또 물동량의 이동, 관광객 증가 등등으로 해서 고속도로까지 연결해 나가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더더욱 시급하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대산항이 현재 충청권의 정말 유일한 국제 그런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항구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산당장 고속도로의 이 연결이 전제가 돼야 되고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토론을 시작하면서 관련 리포트를 봤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경제 타당성 조사를 2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사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고 건설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벌써 10년이 넘게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경제 타당성 조사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나타났고 그것을 이제 올해 뭐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손잡고 그래서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뚫고 나가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동안에 해온 노력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동안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길래 지금까지 이거 이루어지지 못했나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 원장님 이거 충남도 차원에서 이거 많이 대응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2005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서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대형 사업, 500억 이상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높은 사업 우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앙정부가 이것을 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아까 우리 상무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대산항도 그렇고 또 이 대산 석유화학 단지도 그렇고 이 시설이라든가 운영이 급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 물동량이라든가 규모가 이제 훨씬 좀 적었던 것이고요. 2009년도 아까 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이 시설들이 지금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이나 2009년에서는 저희들이 그 경제성이라고 하는 흔히 BC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이제 좀 낮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깝게 탈락을 했고요.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고 왜냐하면 이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또 소요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로 건설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설계하고 땅을 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적어도 5년이나 10년 후를 미리 내다보고 저희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자는 게 저희들의 당시의 주장이었고 그때 그 이 타당성을 평가하는 그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가 이러니 좀 뭐 미래는 좀 불확실하니까 현재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는 이제 대산항이 지금보다 물동량이 훨씬 좀 적었죠. 그래서 일단 그 당시 기준의 물동량으로는 BC가 좀 낮아졌던 것하고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 면에서는 확실히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는 투입되는 뭐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는 뭐 강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 준비를 하는 기간이 뭐 상당 기간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도 한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그런 거를 바라보고 뭐 지자체나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계속 몇 번에 걸친 뭐 공청회와 여러 가지 그런 토론회에서도 이 BC와 예타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쪽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찾아봤더니 사실 이제 BC 경제성 분석이 1을 넘어야지 된다더라. 지금 강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500억 이상 필수적으로 이렇게 점검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사실 좀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 조항이 있었고요. 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을 보면 거기에도 BC가 1이 이상 돼야 된다고는 나오지만 또 종합평가라는 38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경제성 부분은 약 한 50% 그리고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각각 한 25% 해가지고 전체가 0.5를 넘으면 계층화 분석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그런 이제 실제 행정가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 그런 그 거위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알을 잘 날 수 있게끔 뭔가 좀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어떤 편법을 써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야 뭐 답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시 입장에서 봐도 참 할 말도 많고 답답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답답함을 넘어서 참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예비타당성, 예타, 뭐 BC, 우리 일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들면서 또 정부 지원 이런 재정 규모가 300억 원 이상 될 때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2005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0.58이 나왔습니다. 예. 절반 조금 넘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다시 재차 도전을 해서 0.64가 나왔고 이번 도전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일이 안 나왔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그 논리가 과연 이게 100% 적용 가능한 논리냐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 장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런 예외적인 조항까지 갖춰놓고 있는 거죠.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조의 1항 10호에 보면은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경제 사회적 이런 환경 요인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일이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이 조성이 되면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예. 우리 서산 대산항이 일이 안 나온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사례가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그 건설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고속도로가 건설된 예.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많이 있죠. 제가 한 10개 정도만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에 좀 이렇게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항에서 삼척 간 이 고속도로는 0.26이 나왔습니다. 이건 30km 정도의 길이. 우리 이제 대산에서 당진까지는 24.3km에 불과한 건데 30km가 되면서 1조 2천억이 넘는 그런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거죠. 2009년도에. 또 이제 거제에서 통영 간 이 고속도로는 31km 정도 됩니다만은 30km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9,570억 원인데도 2010년도에 뭐 자료에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봐도 뭐 한 10여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서산 대산항의 이 고속도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그러한 논리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본다면 예타를 넘어서서 예타를 면제하는 이런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국가가 정책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시장님 그 조사에 의해서 보면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설된 고속도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이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키우고 힘을 합친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앞서서 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5년도나 2009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의 대산항이나 대산공단의 규모에 비해서 많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렇다면은 좀 뭐 한번 보죠. 상무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그 대산공단이 뭐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증설을 뭐 2배씩으로 시켜놓고 있고 물동량도 그만큼 이제 생산량도 늘어나고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제대로 건설되지 않음으로 해서 입고 있는 피해 그런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주 세세하게 수치로 계산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기업이라는 것이 모든 비용에 대한 거를 철저히 좀 줄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익을 좀 창출해내야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속성인데 저희들이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석유화학과 정유, 저희들은 이제 현대오일뱅크는 정유 회사고요. 삼성토탈, LG, 롯데는 이제 석유화학사입니다. 네네. 약간의 좀 물류 구성이 좀 틀린데 그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들여다가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정유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100을 놓고 이 물류를 본다 그러면 약 한 75호 정도가 해상으로 나갑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은 천안까지 공장에서 파이프라인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약 한 25% 그리고 10 내지 15% 정도가 이제 육상 탱크로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석유화학사들은 보통 아마 그 컨테이너들을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컨테이너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게 약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내륙으로 해서 한 50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자재가 들어올 때도 예. 보통 원자재, 부자재가 들어올 때도 저희들이 임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 그 대산항은 사실은 이 전기항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그러지 않으면 부산 이쪽에서 거의 많은 원부자재가 육로를 타고 들어왔다가 다시 물건을 만들면 반 정도는 다시 또 서울, 평택, 부산 이쪽으로 다시 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물류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양쪽으로 거의 2배가 드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바로 아까 전에도 이 시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여천이나 울산에 비교를 하면 크게는 7배, 작게는 한 3배 정도의 어떤 그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류 비용으로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탱크로리의 그 이송 단가가 리터당 거의 그 매년 20% 이상씩 좀 더 증가되는 그런 비용이 좀 나타나고요. 금액으로 보면 삼성 토탈 같은 경우를 한번 좀 같이 좀 봤는데 물류 비용이 매년 한 30억 이상씩 늘어나는. 물론 이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느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자꾸 많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더 과부하되는 그런 물류 비용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뒤에 배경 화면으로 놓은 것 중에도 지금 뭐 승용차들이 잔뜩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저기 탱크로리 차량들이나 또는 근무자들의 출퇴근 차량들이 엉키면서 이 대도시권의 출퇴근 시간보다도 보다도 훨씬 더한 이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대산공단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했는데 강 원장님께서는 뭐 지금 우리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충남 전체적으로 충남도 입장에서 조감을 해봤을 때도 이 기업들이나 또는 지역 전체적인 손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비용이라고 할 때 비용을 이제 환산하는 어떤 과학적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것은 도로의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그 통행 시간입니다. 예. 그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없어서 천천히 가게 되니까 이제 통행 시간의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통행 비용이 2번째입니다. 아무래도 기름값이 더 많이 들겠죠. 예. 그래서 거기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빨리 가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대기 오염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기름을 덜 떼는 거 되니까 환경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그 사고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2009년에 저희들이 그 예비 타당성을 할 때 약 2,7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런 2,700억 정도의 비용이 줄어드는 게 결국 이제 저희들이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물동량이 더 커지고 또 이게 통행량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이번에 새로 그 만약에 이 계산을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그 비용이 저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시급하구나 하는 생각을 토론을 진행하면서 더 이제 강하게 자꾸 갖게 되는데 그 대산항이 보면은 전국 물동량이 6번째라고 하셨죠? 예, 그만큼 이제 뭐 랭킹 10이라고 한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벌써 6번째로 큰 항구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게 내년에는 여객선 터미널도 이제 개항을 하면서 중국과의 여객선도 운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물동량도 당연히 더 증가할 텐데 도로는 지금 뭐 구시대 도로를 그냥 사용하게 돼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도 뭐 타격을 받을 거다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도로가 제대로 뚫리는 것과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것과 서산시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시급한 것인지를 좀 듣고 싶어서요. 뭐 수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거 시장 입장에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 입장에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은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 대형 트레일러라든가 그런 그 화물 자동차들이 시내를 관통하면서 바로 집 앞에 2차선 도로를 질주하면서 또 위험물을 탑재한 이런 그 화물 차량들이 빈번하게 또 전복되는 그런 사고들 늘상 갖는 이런 그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뭐 여기 한완교 성모님도 계십니다만은 이 높이 솟아있는 이 굴뚝에서 나오는 이 하얀 연기 사실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뭐 수증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피폐되는 이런 부분들 정서적인 이런 피폐성 여러 가지 이런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대산 5사의 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초안의 어떤 배려와 지원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더불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저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류 비용의 이동의 거리에 따른 물류 비용의 증대, 기업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아까도 뭐 다 상무님도 말씀하시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빙빙 돌아다니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이 불합리성 그리고 도로 파손이라든가 교통체증 사고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비용을 환산할 수 없는 이런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산과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이 영성시 롱해랑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역에서 이제 취항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1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항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항로 339km와 이 거리를 가지고 이제 많은 물류의 이동과 관광객 이제 여객이 이제 이동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나서와 뚫려 있지 않고 나서의 이 비교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이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이 물류의 이동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바로 전국 각지로 이렇게 배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내를 관통하면서 가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참 이 손실과 어려움과 문제점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뭐 이미 공지의 사실이고 또 주지의 사실이고 이미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이걸 빨리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이다. 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러한 비용은 더 증대될 것이고 손실은 커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상무님께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네.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 대산공단은 최근에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공단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공단이다 했는데요. 이렇게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신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겠죠. 예. 정말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 경쟁력, 정유업계가 요즘 작년에 뭐 각 그 회사마다 조 단위의 그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 뭔가 좀 더 고부가가치의 기술이 좀 더 좋은 이런 쪽의 어떤 새로운 자꾸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다국적 기업인 그 쉘하고 저희들이 그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쉘 베이스 오일이라는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 과정에 있어서 유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국적 기업의 모든 안전과 모든 환경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거 부분은 저희들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인프라 접근성 물류 비용 이런 거를 따지는 데는 사실 저희들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 이해를 시키고 일단 제휴를 해서 지금 공장은 가동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시는 김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기업 입장에서도 시장님이나 서산 시민, 대산 은민들한테는 조금 사실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3조 8천억이라는 그 매년 그 국세를 냅니다만 그중에 지방세는 약 4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그 세목과 이런 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기업 입장에서 정말 답답했던 부분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그 회사가 88년도부터 처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울산 여천에 의해서 제3석유화학공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조금만 들어가 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어폐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보아진 현상은 그런 현상으로 빚어졌는데요. 국가공단으로 시작한 울산과 여천은 모든 인프라가 이미 국가가 만들어줘서 도로, 항만, 전기, 용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었고 예. 저희들은 그 당시 88년도에 각 기업들이 개별 기업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3개 회사가 전부 각자 154 KV 전기를 끌어왔었고요. 도로를 각자 만들었고요. 용수를 쓰기 위해서 아산호, 삽교호, 저쪽 그 대오지 다 각자 펌프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중복 투자,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경쟁력 저하 이런 걸 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에라도 좀 그러한 부분을 뭔가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가 봐도 이거는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워낙 비용이라든가 적용되는 어떤 법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방정부를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원장님께 좀 한 가지 좀 짚고 하나 넘어가죠. 즉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 비용이 현재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조금 좀 봐야 되겠네요. 예. 6,400억. 6,400억 정도 되죠? 예. 국세가 연간 뭐 삼조 이런 표현이 7천억. 맞는지 예. 3조 7, 8천억이 들어가는데 6,400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뭐 한 해에 투자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건설할 그렇습니다. 테니까 예. 그걸 좀 분담해서 하면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각도로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지금 뭐 환황해권 시대, 그래서 충남도도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뭐 가면 갈수록 중국과의 이 교류 협력이라든가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남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도 충남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인프라, 도로 인프라, 뭐 이 대산 당진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거는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측면에서 저도 좀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충청남도의 대표 항구가 대산항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충청남도의 제1의 항구가 이제 네. 대산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산항의 지금 경쟁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수심이 깊고요. 또 중국하고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산동반도하고 가장 최접근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오기가 가장 좋은 데죠. 거기에 또 이 좋은 기업들이 대산항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산항이 잘 개발된다면은 이 충청남도의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 또 석유화학 단지들의 물동량을 또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 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산항이 입지적 조건과 수심과 모든 조건이 지금 굉장히 좋은 항구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 약점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한국 내 접근성이 지금 대산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의 접근성이 취약한 것이 대산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결국은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민간한테 하락할 수는 없고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 현재 항구, 이런 국가항해 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맡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대산 석유화학 단지를 저희가 한번 좀 가봤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갔더니 그동안 참으로 이 대산 석유화학 단지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업종이었죠. 그래서 수출도 참 많이 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를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급격한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하고 지금 거의 굉장한 사활을 건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 대산 석유화학이 열심히 뛰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중앙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방법보다도. 그럼 결국 중앙정부가 인프라라도 제공을 해주면서 이 석유화학 단지의 입주 기업들이 좀 열심히 뛰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주는 것이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환황해 시대를 개막하는 것 측면에서도 지금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지난 목요일 날 저희 8시 뉴스에서 짚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이 이제 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류를 어차피 더 이제 늘어날 테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서해안 밸리를 구축을 해서 이 서해안 쪽으로는 충청과 이 경기, 충청, 그다음에 전라도, 호남 쪽과 연결해서 육성을 하겠다. 중국과의 FTA에 대비한. 그래서 인천 송도 쪽과 뭐 새만금 쪽 이런 쪽에 개발하겠다, 집중 개발하겠다 했는데 충남 쪽은 또 이게 빠져 있거든요. 정부의 계획에서. 그래서 부랴부랴 충청남도도 이제 특히 이제 대산항과 연결시켜서 도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지금보다도 더 사활을 걸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해안밸리가 구축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남 입장에서는. 강 원장님도 그 부분의 내용은 뭐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 거다 싶은데요. 예.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예.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이 서해안 벨트 기본계획이라는 게 쭉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서해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계획의 계승인지 발전인지 그 정체가 사실은 조금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서해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로 이제 새만금 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그걸 먼저 이렇게 보여주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금 대응을 해서 지금 충청남도에 굉장히 그 많은 자원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산 5사가 있고 또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예. 한국의 주력 기업들이 있는 이 충청남도의 물동량은 결국 한국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황해 시대 때 충청남도가 빠지면은 이 환황해 시대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 충남권에서는 지원을 안 해줘도 지금까지 스스로 성장을 잘 해오더라. 그래서 지원을 조금 늦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 저도 그 신문지상에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해안 시대, 환해안권 시대를 늘 우리가 외치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충남을 뺀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뭐 이게 최종 확정된 그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고 네. 조만간에 좋은 그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에 바로 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대산오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산오사에서 그동안에 5년 동안 국세로 납부한 게 거의 17조에 가깝습니다. 16조 9,924억 원이 되는데 지방세로 떨어진 우리 그 부분은 뭐 1,500억 원도 안 됩니다. 1,486억 원에 불과한데 여러 가지 이런 국가적인 기여도만 보더라도 저는 뭐 늘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비 타당성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가 정책 사업으로 이 고속도로를 빨리 완공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거듭 마무리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앙정부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문과 좋은 그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상무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업 입장에서 좀 보면요.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충남도를 좀 건너뛰고 환황해권 그 벨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석유화학공단 쪽의 위치적으로도 가장 그 중국이 가깝고요.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를 보면은 가장 많이 수출을 했던 것이 바로 중국의 수출이었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이. 예. 저희들이 이 해마다 약간씩은 틀립니다만 조선이 1등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반도체가 1등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석유 제품은 1등을 했었고요. 지금껏 계속 2위를 놓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구성이 우리나라에서 많은데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산공단에서 서산을 제외하고 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건 정말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연간 뭐 4조 원 가까운 국세를 내는데 지방세는 1%밖에 안 되는 뭐 400억이 될까 말까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사실 지금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건설 시급성은 누구보다도 지자체나 지자체에 입주해 있는 그 기업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 해주면은 충남도나 서산시가 부담해서도 해보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근데 400억 가지고는
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 시간 계속 주장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산공단은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가 산단이 아니고 개별 입지 방식에 들어온 산단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아주 극히 미미한 그런 입장에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지역이 국가에 기여하는 이런 기여도만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의 절감, 이 교통사고 유발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고속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과 문제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빨리 이 고속도로를 연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이 되든 이 도로만큼은 빨리 뚫어야 된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정리된 그런 입장이고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거듭드립니다. 예.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강 원장님도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저번에 그 대선항에서 2016년에 여객선이 취항하기로 돼 있는 중국 산동성의 용안항 지역을 한번 좀 가봤습니다. 예. 갔더니 정말 그 놀라운 점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용안항에서부터 그 중국 내륙으로 가는 그 시원한 4차선 고속도로가 쭉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의 일종의 고속철도가 그 북경에서부터 이렇게 상해로 가는 고속철도가 다시 그 용안항 쪽으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환황해 시대의 협력 국가이자 경쟁 국가인 중국의 지금 그 성장이 눈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중앙정부가 저희랑 비슷하게 이 황해안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어떤 부분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이 토론 주제로 삼으면서 지금 해오고 있는 얘기의 맥락은 충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대산 당진 고속도로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불편을 겪어왔고 왜 필요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옳은 것인지 하는 얘기들을 해놓으면서 맨 서두에 기업과 지자체가 이제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각 지자체나 기업이나 또 충남발전연구원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한두 달 정도의 시간 사이에 어떤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좀 그런 것을 좀 잠깐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동안에 뭐 많은 노력을 참 해왔고 지난해 연말에는 이제 국회까지 가서 이 필요성과 당위성, 시급성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공감을 이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는 또 이제 도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당진 시장님도 함께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대표 한 자리에서 공동 건의문을 또 이렇게 설명식도 하고 해서 중앙정부에 그리고 국회에 이러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토부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 이제 넘겨져 있고 현재 기재부에서 3월 중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KDI로 넘겨져서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꾸준히 그 동안에는 사실은 시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과 도와 그리고 기업과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이 빨리 이 부분이 좀 완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론과 방송에서도 참 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이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이 매듭이 지어져야만이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산의 발전이 곧 충남의 발전이고 충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짚어야 되고 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빨리 이 부분이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좋은 결과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강 원장님께도 좀 여쭤보죠. 사실 이 충남발전연구원이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의 어떤 건설 필요성의 실질적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역할이나 노력이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그 연구기관으로서 저희는 이 대산 당진 고속도로의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좀 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BC 분석이라고 하는 그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저 편익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경제성 분석 외의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막 좀 억울해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억울합니다. 경제성 분석 외의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 요소, 지역 균형 발전의 요소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은 이게 수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말로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논리를 개발하고 오늘 이 기업에서 나온 얘기들 또 시장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상무님께도 좀 여쭤봐야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뭐 이거는 지자체나 기관에서 해줘야지 기업은 나서기가 좀 그렇다.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13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명부도 작성하고 또 주민들까지 한 8,000명 같이 또 연명부 작성하고 그거를 벌써 몇 차례 했습니다. 같이. 예.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러한 덕분에 아마 여기 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서산시와 충남도에서 그나마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가 좀 형성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인 수혜는 아무래도 뭐 기업이 입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GDP의 한 80~90% 이상이 결국 우리가 수출입과 그 연계된 이런 그 국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뭐 하실 말씀들이 더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분 정도씩만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시장님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뭐 계속 반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서산 대산항에서 당진까지 연결한 24.3km의 4차로 건설, 이 부분은 6,400억 원 정도의 규모 이런 예산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효과와 이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이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이런 기여도를 감안해서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방법이 되든 예타가 되든 정책 사업이 되든 반드시 이 고속도로는 시급히 건설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 원장님도 정리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그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 지금 돈 쓸 데가 워낙 많은데 여기 말고도 돈 쓸 데가 많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자꾸 이 지역의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또 아주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단순한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 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는 것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나고 다시 국가 재정에도 좀 숨통이 트인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좀 설파해 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기업인의 입장에서 상무님께서도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은 물론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요즘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 국가의 환류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그 밑받침되는 가장 인프라를 좀 국가에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열띤 토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지역 경제의 전망은 주름살이 하나 더 늘었는데요. 꼭 필요한 여건은 미리 좀 마련해주고 지역의 자생력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반문하게 됩니다. 지역의 수건이자 또 지역 경제를 살릴 불씨인 이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건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TJB 열린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